우리나라의 제조업 진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 아직까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 산업은 당연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올라와서 말입니다. 이게 섬유 산업에도 지금 심각한 위기가 왔다. 이런 징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정부가 아주 강력한 대책을 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섬유산업도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나마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4년 새에 도봉구 양말 제조업체 감소율입니다. 4년 사이에 24.5%가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24.5%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4개 중에 1개가 망했다는 거예요. 4개 중에 1개가. 그것도 4년 사이에. 여러분 4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까지 양말 제조업체가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나요? 실제로 말입니다. 통계를 보면 말입니다. 2019년에 302개였던 양말 제조업체가 지금 2023년 올해입니다. 올해 22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74개가 없어졌죠. 4년 사이에. 그리고 준 것은 24.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봉구 양말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이. 서울 전체의 79.4%가 몰려있으니까 양말 제조업체의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봉제 이러면요. 봉제. 이것은 창신동 일대입니다. 창신동 일대. 여기가 봉제에 대해서는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봉제의 어떤 그 후속단으로 양말이나 이런 제조업체들이 과거 도봉구면 굉장히 서울의 외곽이었습니다. 그 외곽에 작은 공장들로 짓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양말 제조업체에 어떻게 생각하면 메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조업체들이 쉽게 말하면요. 우수수 내지는 와르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 양말 제조업체에 지원금을 엄청 주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양말 제조업체 만드는 기계들 있잖아요. 양말 만드는 기계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요. 정부가 지원을 해서 친환경 그런 제조 기계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말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양말을 만들면 실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산업 폐기물이거든요. 이 산업 폐기물을 3% 정도로 줄이는 그런 친환경 기계들을 사실은 중국이 먼저 만들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양말 제조는요. 우리나라 기계가 없으면 중국에서는 양말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또 그 지원의 결과 친환경 양말 제조 기계도 만들어서 요즘은 대한민국으로 역수출하는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양말 제조 기계를 수입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거꾸로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양말 제조업체가 안 망할 수가 없죠.
사실 양말 제조업체 이 정도 되면요. 예. 정부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맞아요.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고사라고 이야기하죠. 고사가 말라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말입니다. 도봉구는 전국 양말 생산량의 40%를 생산하고요. 연간 생산량만 1억 쪽에 해당합니다. 예,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도 52.1세예요. 늙어가고 있죠. 예, 게다가 대부분이 전월세 사업장 형태입니다. 83%가. 그런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버텨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 이게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조업이라면요.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장인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인 밑에 제자들이 가서 배우는 구조, 예,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면 저는 제조업도 어느 정도까지 살려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양말 제조업체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금 보세요. 양말 무역 수지를 보면 지금 2022년 현재입니다. 4,406억 달러 적자입니다. 이미 2018년부터 765억 달러의 적자가 이어지고요. 지금 2018년 이후요. 2019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계속 내리적자입니다. 내리적자. 4년 동안 계속 적자인 거예요. 2013년만 하더라도요. 8만 달러를 우리가 무역 흑자를 냈던 곳입니다. 이게 갑자기 말입니다. 무역 적자로 돌아선 거 진짜 제대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을 경제 암흑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는 관심도 없어요. 네, 쉽게 말하면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 국간이나 계속 파먹은 거예요. 네, 나라 국간이 없어지니까 빚내서 또 마구마구 흥청망청 써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 운영은 엉망이 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작은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큰 중소기업까지 지금 적자 투성이고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예, 그 위기감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 공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 해외 공장을 만드는 것보다가 국내에 공장을 만드는 것 여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특별한 지원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4년 새에 넷 중 하나가 망하는 양말 공장이라면 지금 앞으로도 희망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발 대한민국의 제조업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죽으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조업은요. 이게 내우 외환이라는 게 딱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게다가 수출까지 안 돼요. 이게 내우 외환이죠. 저는 정부가 바로 이런 부분 있잖아요. 뿌리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이들이 다시 뿌리를 내려서 예,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허울 좋은 대통령이 아니라 실적을 내는 대통령,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예, 일하는 대통령.
저는 그런 대통령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발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독일은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일본도 선진국입니다.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우리도 제조업의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제조업은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실제 많거든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조차도 말입니다. 원자재 올랐지 사람 없지. 그런데 이거 못 살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만큼 지금 제조업은요 충격의 공포에 쌓여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